안녕하세요. 오늘은 GraphQL API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고 그래핀으로 된 예제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된 아폴로 서버를 쓰는데요. 오늘은 이제 파이썬 장고의 GraphQL API를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API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도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웹 개발 전체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API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체로 치면, 사람의 몸으로 치면 피의 흐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들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 원유를 사용해서 가치를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는 저장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이제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옵스, 이것은 바로 데이터를 생성에서부터 사용까지 전체를 실시간으로 시스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API 기반 개발 트렌드, 특히 이제 2020년에 이런 트렌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의 빅데이터 개방이나 개인정보 이슈 등이 결국 이런 빅데이터의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개방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대대적인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새로 바뀌어가는 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어떤 구조의 구조라고 보시죠. 구조 변화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많은 일자리가 있고 나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API의 RESTful API의 정의를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나온 정의를 가져온 것인데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고요. API는.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서로 교신하는, 웹사이트에서 서로 교신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데이터를 조회하고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이죠. 늘 하던, 개발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키텍처를 보면 앱이나 웹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HTTP를 통해서 get, post, put, delete 이런 메서드를 정의해서 웹이나 앱 서버와 이렇게 주고받아서 HTTP나 HTTPS를 통해서 주고받아서 JSON이나 XML 타입으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주고받죠. 이렇게. 이것을 바로 이제 API 아키텍처로 불러왔고요. 많은 기업이나 공공에서 이런 API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게시판에서 설명을 드렸던 조등수사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웹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조회, 등록, 수정, 삭제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raphQL이라는 랭귀지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2년에 페이스북에서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2015년 공개를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픈소스고요. 데이터의 Query and Manipulation Langu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하고 조작하는 언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아폴로 서버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활용 접목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적성에 맞는 분야라면 좀 깊이 파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GraphQL을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위에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폴로 서버, 여기 이제 GraphQL 서버가 되는데요. 이 그림의 다른 점은 바로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웹이나 앱에서 들어올 때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RESTful API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고통스러운데요. 그 고통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raphQL은 기본적으로 쿼리,
mutate 이것은 데이터 write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subscribe 이것은 이제 사용자 요청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콜백 반응 이제 그런 것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를 어떤 서버든 이제 접속해서 JSON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 REST API 서버가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는 제가 앞으로를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파이썬 장고에 있는 그래핀이라는 서버를 설명드리고요. 이 그래핀이 2017년까지 좀 활발했었는데 최근에도 꾸준히 이제 사용자 유저 그룹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이제 폭발적이진 않고요. 어떻든 이 파이썬 기반 웹에서 API가 굉장히 포퓰러하게 보편적으로 수요가 생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면 이 부분은 조금 개발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오늘이 그런 것을 위한 설명 자리입니다. 이 한 페이지에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개발을 설명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서 설명드렸던 게시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인데요. 다른 쪽에 응용하셔도 같습니다.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configue에 제가 넣었었죠. 여기 보면 config 안에 위스키에다가 settings 파일, url 파일 이 두 개를 많이 다뤘고요. 우리가 여기를 조금 건드려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파일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앱으로서는 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드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썼던 모델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ORM이죠. ORM 모델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키마 파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보드라는 게시판을 이제 GraphQL API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소스가 다 들어갔죠. 구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소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GraphQL은 참고로 페이스북 내에서 모든 곳에 사용된다고 할 정도로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1번 우선 settings 파일에는 installed apps 부분에 이제 이걸 한 줄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위에 보시면 인스톨 하셔야 되는데 그래핀-장고라고 이것을 먼저 이제 모듈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nstalled 앱에는 그래핀 언더바 장고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URL 파일에는 바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셨듯이 스키마 파일 읽어드렸죠. 이 스키마 파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RL 패턴스 안에는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요. 특이점은 이제 이 GraphQL로 하면 이제 GraphQL URL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raphIQL을 true로 하시면 웹 인터페이스가 보여집니다. 이것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키마는 바로 여기서 읽어드린 이 스키마 파일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2번 URL 파일. 3번 스키마 파일에는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스키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죠. 있으면 이게 어플리케이션마다 모델이 존재할 텐데요. 이 모델 데이터의 모델들이죠. 그런 것들 여기 나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드에 있는 스키마로부터 보드 쿼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보드의 어플리케이션의 스키마에 있는 보드 쿼리라는 것을 가져오죠.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면 좀 됩니다. 이것은 이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쿼리가 있다. 요거를 알려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의 설정 부분이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실은 요 모델스 파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요. 스키마 파일만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코딩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보드에 보시면
모델 파일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클래스 보드에서 여기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모델이 있다면 이 스키마 파일을 새로 만드시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면 됩니다. import graphene 하시고요. from에서 django object type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 모델스 파일에서 보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jango object type로서는 보드 타입이라는 것을 정의하고요. 타입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데이터의 타입이죠. 그래서 게시판 타입이 되겠죠. 이 타입을 여기에 이제 그래핀 리스트에 넣습니다. 넣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보드 쿼리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all 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중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esolve 함수를 만들죠. 그래서 allboard, 요 allboard라는 쿼리를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resolve allboard죠. 요것이 또 allboard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 return 값으로는 이 보드 클래스의 objects all 하면 요것은 익숙하시죠? 요것은 이제 ORM의 쿼리 문입니다. 이 쿼리 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ORM의 코딩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HTML은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만 정의하시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앱을 더 만드시면 바로 이 스키마만 하나 더 만드시면 되는 거죠. 스키마만 만드시고 그 스키마를 이 부분에 추가만 해주시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API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요것은 좀 복잡한 구조로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코딩은 데이터만 정의하면 됩니다. 다른 코딩이 필요하냐고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되면 GraphQL로 된 API 서버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화면인데 이따가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열어보면 여기 이제 세팅스 사이에 보시면 장고 그래핀 장고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하나가 있고, 우리가 썼던 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 다음에 URL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프 IQL은 true 했을 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만 넣으시면 되고요. 물론 위에 이런 속성은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키마를 만들어줍니다. 스키마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보드에 있는 스키마라는 파일로부터, 여기 있죠. 보드의 스키마 파일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보드 쿼리를 임포트합니다. 임포트하고 거기에서 보드 쿼리를 이렇게 클래스 쿼리에 선언만 하면, 그냥 이제 우리가 여기 스키마는 그래핀 스키마에서 이렇게 정의만 하면 여기 이 쿼리를 여기 넣었죠. 이렇게 하면 되면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configue에 있는 세 개의 파일이 정의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보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스키마를 따라가 보면 스키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면 폰트가 안 커지네. 여기 보시면 보드를 가져왔고요. 여기에는 모델로부터 보드를 가져왔죠. 모델에 보드가 이렇게 있었죠. 이 보드는 이제 우리가 썼던 거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에서는 가져와서, 그래서 보드 타입을 전환하고요. 보드 쿼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드 쿼리에 allboard라는 우리가 이제 쿼리의 객체를 이제 하나 선언하는 거죠. 선언해서 이제 allboard로 우리가 데이터를 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resolve underbar allboard, 요 allboard가 요거랑 같아야죠. 같아서 resolve 펑션을 만든 겁니다. 이 함수들이 이제 다양해질 수가 있죠. mutate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기에 함수들이 많아지겠죠. 오늘은 전체 모든 것을 쿼리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oard.object5를 여기 넣게 되면 이 allboard는
리졸브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익숙해질수록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 타입과 쿼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는 이제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구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이렇게 장고가 이렇게 사이트에서 떴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래픽 랩에 매달았는데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쿼리를 눌러보면 뭐 올보드가 있죠. 바로 올보드란 것이 나와 있고, 그것은 소스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올보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보드 쿼리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쿼리에 담겨 있죠. 그래서 보시면 보드 타입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컬럼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컬럼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컬럼들의 모습은 바로 이 모델 파일, 우리가 선했던 이 모습이 그대로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바뀌었죠. 저는 이제 b 언더바 n를 했지만 여기서는 b 넘버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표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스트링이다 이런 표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4건이 보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여기서 보드를 보시면 데이터 4건이 있는데 나타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써졌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래프QL에서 방금 이렇게 넣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API 서버를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GraphQL이라는 랭귀지를 썼고 장고 그래핀이라는 모듈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거 보시면 mutate와 subscribe라는 것은 사실 문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subscribe는 사용자 전이 콜백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북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콜백을 했을 때, 콜백이 일어나죠. 사용자가 무언가를 했을 때 서버가 이제 반응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JSON 데이터의 리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쿼리를 이렇게 날려서 JSON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것은 제가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JSON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결국은 여기에 쿼리를 할 때 이 뒷부분, 요 뒷부분에다가 쿼리는 이 쿼리죠. 이 쿼리는 요 데이터 이걸 넣어주게 되면 바로 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JSON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이것으로 돌아오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쓰고 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장고 그래핀으로 GraphQL 서버를 만드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제가 조금 더 이제 클라이언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